네, 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의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우리 주식시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금요일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날 미국 장이 휴장을 했죠. 그리고 다음 날 미국 장이 조기 폐장을 하면서 특별한 이슈는 없이 그냥 흘러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개별 테마 장세는 좀 강했지만 중국 코로나 봉쇄가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계속 언론 보도에서 나오면서 국내 증시는 후반 들어서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소에서 쌍끌이 매수에 나섰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4%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3%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낙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23.7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 마이너스 4.5원 하락했습니다. 조금 특징적인 점은 보통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FOMC 의사록 발표 이후에 국내 증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다르게 해석하면 이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의 키워드는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이 완화되는 시점을 계속해서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은 고려아연과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삼성전자와 카카오뱅크,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특히 에코프로비엠을 51만 주 순매수했다는 점이 조금 특징적인데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양극재와 2차전지 셀업체, 일부 셀업체로 수급이 조금씩 다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네이버, 기아, LG생활건강, 코스모신소재 등이 순매도 상위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와 현대로템, 그리고 고려아연이 있는데, 2차전지 셀업체인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를 순매수했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기간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엔지니어링이 순매도 상위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 종목을 일부 매도해서 2차전지 셀이나 양극재 업체로 순매수가 조금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할 수 있었던 게 조금 특징적인 점이었습니다. LG화학과 고려아연이 주식을 서로 맞교환했고, 그 이후에 고려아연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 매니저님께서 얼마 전에 2차 전지 주식들이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기 전부터 차익 실현하셔라라는 조언을 했고, 거기에 딱 시장 분위기가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요즘 다시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소재주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살 때인지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살 때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도주 장세가 아니고 지금은 개별 테마주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기에는 아직은 확신을 가지긴 어렵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별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로 대응을 하는 게 조금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승인가요?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2차 전지의 상승은 많이 빠진 걸 키 맞추는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사실 2차 전지 셀업체, 포스코케미칼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낙폭도 크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라든지 코스모신소재가 금요일날 좀 강하게 반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징 섹터와 테마도 전해주십시오. 네, 금요일 특징 섹터 같은 경우는 농기계 테마가 새롭게 부각되었습니다. 글로벌 농기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디어앤드컴퍼니가 4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국내 대표적인 농기계 관련 종목인 대동기어와 TYM, 대동, 아세아텍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모듈러 주택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옴시티 모듈러 건축 사업 기대감에 부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상승하는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접근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협상을 한다는 기대감에 대창단조라든지 데모, DY파워, 현대에버다임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위믹스코인 상장 폐지 이슈로 제가 지난번에 게임주들의 조정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금요일 날 게임주 조정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조정폭이 크지 않았고 메타버스로도 당연히 확대되지도 않았습니다. 뭐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자이언트 스텝이 장중 14%까지 급등할 정도로 메타버스로도 그 부분이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위믹스코인의 상장 폐지 이슈는 위메이드 자체적인 악재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른 종목들은 그럼 이제 하락이 마무리가 됐다. 다른 종목으로 확산은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네, 지난 금요일 날 봤을 때는 단정지어도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시죠. 첫 번째 어떤 소식입니까?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늘이죠.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한 이후에 계속해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성공을 하면 올라야 되는데 재료 소멸 이슈로 조정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우주항공 관련 종목은 투자자 관점에서는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테마이지 숫자로 증명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관련 뉴스 가지고 온 것도 투자하자는 관점보다는 향후 이제 우리가 미래에 관련해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부해야 될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하나시스템, AP위성, 비치로테크, 세트랙아이, 한양ENG 등이 관련 종목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SBS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내일입니다. 폴란드에서 우리 방산 18개 업체들이 모여서 박람회에 출전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국 방산 회사들에 대한 수주가 더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거론되는 회사들이 저희 오늘 이 우주항공 관련 테마에도 언급이 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 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S&T 모티브,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풍산, 현대코퍼레이션 등 18개 회사입니다. 대체로 상장 회사들이고요. 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한국의 18개 회사의 임원들이 참석한다는 소식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투자할 만합니까? 한국항공우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최근까지 지난 9월 달까지 방산, UAM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해서 3박자를 모두 갖춘 종목 중에서 가장 대장주로 부각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방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달에 폴란드양 30억 불, 하나로 약 4조 1,770억 규모죠. FA-50 전투기를 48대 수출 계약에 성공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2023년 말까지 12대를 납품하고 그리고 2025년 후반부터 2028년도까지 나머지 36대를 납품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6월 달에는 록히드 마틴과 원팀 공동 마케팅 협약을 완료한 상태라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UAM 관련해서도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요. UAM 관련해서도 사실 제가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UAM 개발에 필요한 70%가량의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0%인 군사추진이라든지 전기추진, 그리고 자율비행 같은 기술도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 있고 자체적인 UAM 독자 모델도 2029년까지 개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주제인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을 하고요. 그중에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누리호 총조립과 1단 추진제 탱크 개발을 맡아왔고요. 이번에 누리호 2차에서도 같은 부분을 맡아왔고 전체 매출에서 아직까지 우주항공 관련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지만 지금 국내 기업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탑픽으로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원자력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예. 원자력 관련 뉴스 제목은 박정원 두산 회장이 빈살만 왕세자와 원자력 회동을 했고 그리고 원자력 모듈 관련 즉 SMR 관련
개발 관련해서도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 회동에서도 원자력 관련 원자력 관련 협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제가 지난 10월 달까지는 제가 매수는 자제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11월 달부터는 이제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회원들에게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8조 원 규모의 체커 원전 수주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문하면서 사우디로 원자력을 수출하는 방안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정보를 지금부터 봐도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원자력이 핵심 사업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원자력 관련해서는 뉴스플로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는 접근해도 된다라고 제가 11월부터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관련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요. 그리고 한정기술, 그리고 한신기계, 그리고 G2파워, 우진 등이 관련 종목으로 소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입니까? 탑픽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회원들에게서 말씀드릴 때는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일단 중소형주 관련 종목들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보자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자력 핵심 설비를 만들고요. 그리고 해결료 취급 설비, 해결료 운반 이용기, 그리고 원자력 개통 보조기기 대부분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풍력이라든지 해수 담수화라든지 그리고 원전 SMR 같은 경우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주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미국 엑스에너지와 SMR 제작 계약,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는 GS에너지와 삼성물산, 뉴스케일 파워와 SMR 발전 MOU도 체결을 했고, 그리고 이번 달 11월이죠. 그리고 이집트와 1조 6천억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수주도 체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원자력 관련해서 수주가 나오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사우디랑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건설 공사도 수주를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자원 재활용 관련해서도 이제 새롭게 사업 영역에 추가를 했죠. 최근에는 폐배터리에서 폐파우더 리튬을 추출하는 업무 협약을 LNF와 체결을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제가 보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10월 달까지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지금부터도 매수 가능하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단기 목표가는 19,000원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매수 조정을 받으면 21선 부근에서 2차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살펴봤습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